오늘은요, 우리가 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로그인을 한번 해보는 방법을 함께 나눠볼 거고요. 채널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좀 PC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솔직히 업로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PC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까지 마스터 하신 다음에 우리가 영상을 올릴 때 영상 위에 올려지는 이미지, 썸네일까지도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방법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유튜브를 가입하면 뭐가 좋을까라는 이제 질문하에 어떤 게 좋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유튜브 채널 밑에다가 댓글이나 또 이 채팅으로 채널 주인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보시게 되면 누군가가 글을 달게 되면 우리 이제 채널 주인이 거기에 또 답글을 다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답글을 주고받을 때 그분과 또 신뢰도 쌓이면서 또 어떤 소통이 되면서 그분들에게 좀 관심이 가는 게 맞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구독을 하고 채널을 다양하게 보고 있지만 댓글을 좀 꼼꼼하게 달아주는 채널 주인한테는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신뢰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문처럼 구독해서 빠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채널을 구독을 하게 되면 그 채널 주인이 내가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바로바로 알림을 통해서 내가 빨리 받아볼 수 있고 그 영상을 봄으로써 정보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습득할 수 있고 받아볼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좀 잘 모르시는데 어,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솔직히 하나만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보의 이제 홍수라는 곳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제 살고 있는데 영상을 이것저것 보다 보면 내가 아까 저 영상을 봤었는데 저게 어디 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최근 목록에서 볼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자주 보고 싶은 영상들만 따로따로 모아서 목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함께 나눠볼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로그인하는 방법을 잠깐 가볍게 보고 넘어갈 건데 아마 다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내가 유튜브를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로그인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이 하나가 생성이 되죠. 그런데 저 또한 유튜브 메일이요. 한 5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정을 추가할 때도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함께 보고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위에 보여지는 게 내 프로필입니다. 그런데 내 프로필에 아무런 이미지가 없다라고 하면 거진 로그인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프로필 사진을 안 넣었을 때도 이미지 사진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까맣게 보이거나 아무것도 없을 때는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프로필을 누르게 되면 중간에 로그인하라고 파란색 버튼이 보여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계속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왼쪽 하단에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우리는 본인 계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것 중에서 위에 있는 본인 계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 내가 사용할 이름, 성과 이름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또 하나 계정을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생일과 성별을 또 입력해 주신 다음에 다음. 그러면 지메일이 여기에서 자동으로 제공이 되는데 우리는 내 메일은 내가 쓰고 싶은 어떤 그런 영문자라든지 숫자 조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내 지메일 주소 만들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 클릭. 그리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지메일 앞에다가 영문자와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아시죠? 비밀번호 입력해 주신 다음에 다음. 그리고 이 화면에서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스르륵 올려주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예라는 버튼이 보여요.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 네,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및 약관은 뭐 읽어보시진 잘 않죠. 그냥 아래에서 위로 올리신 다음에 여기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 하신 다음에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러면 로그인도 할 수도 있지만 새롭게 내 계정도 만들 수 있다. 그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는 내가 유튜브 로그인이 되어 있어. 그러면 누구든지 내 채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고요. 업로드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나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는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영상을 올리는 곳,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작업할 영상 위에 올려지는 대표 이미지, 썸네일 만들 거잖아요. 그 작업은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썸네일도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통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유튜브 따로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것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따로 다운로드를 받았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눌러서 들어가면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곳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 설치하라는 그런 창이 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따로 들어가서 검색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두 가지를 한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유튜브는 영상 올리는 곳, 유튜브 스튜디오는 내가 만든 썸네일을 올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폰을 보시고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오른쪽 위에가 내 프로필입니다. 그쵸? 오른쪽 위에 내 프로필을 누르게 되면 상단에 내 채널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내 채널을 눌러주시고, 자, 세 번째 화면과 같이 동일하게 보이신다라고 하면 연필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필 버튼. 자, 연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자, 카메라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자, 가운데 있는 카메라는 내 프로필에 들어갈 이미지,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까만 배경 화면에 있는 카메라는 어떤 거냐? 내 채널이 만들어지면 내 채널의 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내 유튜브 채널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맨 위에 상단에 나를 표현하는 문구라든지 어떤 이미지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내 유튜브 채널의 대문.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요. 유튜브 채널 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널 아트라는 단어를 조금 알아두시면 우리가 이제 캔바에서 작업을 할 때는 좀 쉬운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내 유튜브 채널의 대문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내 갤러리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채널에서 내 프로필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동그라미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 갤러리로 연동이 돼요. 거기에서 원하시는 사진을 하나 딱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 프로필이 변경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여기 위쪽 상단에 들어갈 대문과 유튜브 채널 아트라고 했어요. 이거와 우리가 영상을 미리 만들었는데 영상 위에 딱 덮어질 우리 썸네일이죠. 뭐 이제 후킹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단어를 누군가가 내 거 썸네일을 봤을 때 클릭할 수 있게끔 제목과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작업을 한번 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캔바 들어가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캔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캔바 눌러서 들어갑니다. 지금 저는 작업했던 화면에서 지금 멈췄는데 왼쪽 하단의 홈 버튼을 눌러서 우리 처음 화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저처럼 동일한 화면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홈 버튼을 눌러서 처음 화면으로 가주셔야 돼요. 자, 홈 버튼 눌러서 처음 왔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저기 들어가지 않고 바로 검색창에다가 내가 필요한 단어들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유튜브 채널의 대문, 간판은 뭐다? 유튜브 채널 아트다. 그래서 검색창을 누르신 다음에 유튜브 채널 아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돋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채널 아트 검색을 했을 때 배너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동일해요.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쭉 볼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를 보셨을 때 뭔가 조금 보여지는 화면을 보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상 위에 우리가 이제 대문을 만들 건데 이렇게 배경은 넓은데요. 중간을 보시게 되면 글자가 작다라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문을 넣을 때 지금 보여지는 여기 화면이 전체가 땅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글씨 있죠. 이만큼 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은 이렇게 중간으로 몰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유튜브 채널 대문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가운데 글자랑 그림이 모여 있죠. 이쪽 부분만 직사각형으로 좁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 아트 또는 배너라고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글자가 가운데로 몰렸고 작다라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어떤 거를 작업을 할 거냐면 쭉쭉 좀 내려와서 이미지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많이 내려옵니다. 물론 각자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되는데 저는 잠깐 볼게요. 이게 검색할 때마다 위치가 또 변경이 돼요. 조금 전에 이렇게 채널 아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제가 찾고자 하는 의미가 이거거든요. 약간 하늘색에 민트색의 여자분이 서 있는 거. 왼쪽에 있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고정값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이미지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미지를 저는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지금 템플릿이 쏙 들어갔죠.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에다가 글자나 색깔 또는 요소 또는 뭐 사람을 바꿔도 상관없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할 거니까 자, 위에 있는 흰색 글자를 터치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 전체 음영이 줍니다. 그러면 내가 글씨를 지우지 않고 바로 입력을 해도 여기다가 글씨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다가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해드립니다 라고 쓸게요. 더해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쓰고 싶은 멘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줄에다가 이거를 다 넣고 싶은데 지금 글이 두 줄이 됐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오른쪽에 긴
이런 하얀색 이거를 꾹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면 얘가 끌어당겨집니다. 근데 지금 마우스라 잘 안 되죠. 자, 이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자판 키패드를 닫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른쪽 하단의 V 꺽쇠 눌러주면 안 보였던 아이콘들이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밉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글꼴 크기 선택. 그리고 제가 줄여볼게요. 자, 그랬더니 한 줄로 쏙 맞춰졌네요. 그쵸? 원래는 이제 손가락으로 하면은 또 되기도 되는데, 만약에 손가락으로 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쪽 아이콘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X로 닫아보고 저는 여기 글자 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서 글꼴을 한번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죠.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글씨체가 마음에 드는지. 음,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X 눌러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민트 색깔에 들어간 이 글자도 한번 바꿔볼 건데 여기도 한번 터치. 자, 다시 한번 터치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우스라 제가 잘 안 되네요. 자, 한번 지우고 할게요. 저는 음영이 지금 잘 안 돼서 여기다가 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거를 글자를 입력할 거냐? 저는 인생 피지요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느낌표. 그리고 글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자판 키패드를 꺽쇠를 눌러서 닫아주신 다음에 글꼴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꼴을 선택을 하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미 변경이 됐기 때문에 X를 눌러서 닫아줍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영어는요. 저는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를 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 그리고 아무 곳에나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또 화면이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이 상태도 좋은데 지금 여자분들만 계시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여자를 지우고 또는 남자분을 새롭게 여기다가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우선 얘를 그냥 삭제는 안 하고 삭제하고 싶으신 분은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를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놓고 여기에다가 남자 이미지를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 내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왼쪽 하단에 자, 보라색 더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요소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맨 밑에 디자인 옆에 요소. 그럼 요소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검색창에다가 맨 위에 검색창에다가 비즈니스맨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비즈니스맨.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그래픽, 사진, 동영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진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체 배경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만 따왔던 눕기따기한 배경을 제거한 사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진 가운데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사진 옆에 모두 보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진들은 솔직히 왕관 모양 프로 버전이라 유료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간단하게 쓸 거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쓰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화면을 올려봅니다. 그러다 보면 배경이 없는 사진도 있어요. 그걸 찾아주시면 돼요. 한번 쭉쭉 제가 찾아볼게요. 자, 배경이 없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까만색의 사람 모양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처럼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눕겠다기, 배경 제거가 되고 사람 이미지만 가져올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천천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쭉쭉 내려오니까 왼쪽에 여기 남자분 사진이 있는데 지금 배경이 까맣죠? 이거는 배경 제거가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이분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배경 제거된 눕겠다기가 된 사람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여자분을 삭제를 하고 남자분을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거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모서리를 꾹 눌러서 안쪽으로 밀면 줄어들고 바깥쪽으로 당기면 자, 크기가 커지죠. 이렇게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색깔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색깔 들어간 곳을 딱 터치를 하게 되면 아래쪽 하단에 색상도 뜹니다. 그래서 색상을 눌러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해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도 바꿔주실 수 있죠.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자, 저는 원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냥 저는 원래대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색깔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전체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여기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다운로드, 저장만 해도 되는데 오른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숫자 4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눌러볼까요, 한번? 여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내가 조금 전에 변경한 이런 수정 후의 모습이 보여지는 반면 또 다른 이미지들이 템플릿들이 있네요. 물론 여기에서 삭제도 가능해요. 제가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눌러서 삭제. 그러면 새 페이지가 되는 거죠. 자, 눌러서 삭제. 또는 나는 내가 다운로드 할 때 내가 원하는 페이지만 다운로드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요. 자,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위로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PNG든 JPG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떤 걸 할 거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페이지이기 때문에 2페이지라고 써 있는데 여기 꺽쇠를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만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1페이지만 선택을 한 다음에 완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수정본은 1페이지이기 때문에 1페이지 선택하고 완료. 자, 다시 다운로드. 그러면 어디에 저장된다? 내 갤러리에 저장이 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 채널에 대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를 작업을 할 거냐? 우리 영상 위에 올려질 썸네일 하나 만들고 가야 되죠? 자, 그러면 나는 처음 화면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홈 버튼. 홈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는 집 모양이 왼쪽 위에 있네요. 자, 홈, 왼쪽 위에 홈, 집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또 집 처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한다? 왼쪽 하단에 홈, 자,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검색창을 또 활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단어를 입력을 할 건데 위쪽 돋보기 검색창을 눌러서 여기다가 썸네일이라고 써줘 보도록 할게요. 썸네일. 그리고 돋보기를 클릭. 자, 저 좀 간단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좀 내려갈게요. 배경이 노란색인 게 있거든요. 남자분 이미지 사진에다가 자,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자, 숫자 500달러라고 써 있는 여기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서 저는 여기를 썸네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저는 글자 2개 변경하고 아까와 같이 좀 같은 방법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 또 한번 해보셔야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니까. 그래서 글자 변경하고 여기 남자분을 삭제를 한 다음에 여자분을 한번 이번에는 반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숫자를 나는 글자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터치, 또 한 번 터치하게 되면 전체 음영해졌죠. 이때는 내가 그냥 바로 글자를 써도 된다. 여기다가 제가 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아까와 또 동일한 화면이 됐죠. 글자가 2줄이 됐네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크기를 줄여도 상관은 없고 오른쪽에 여기 긴 막대기 모양 있죠. 얘를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 쭉쭉 잡아당기면 얘가 2줄이 1줄이 되는데 지금 마우스라 잘 안 됩니다. 제가 스마트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2줄에서 1줄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줄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모서리를 안쪽으로 밀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검정색 바탕에다가 쏙 넣어주는 거죠. 나는 글꼴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글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는 나는 다른 데를 터치했는데 글자가 선택이 안 됐어. 이럴 때는 글자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아래에 있는 아이콘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글꼴 선택. 좀 두껍게 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음,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저는 제일 이게 좋은 것 같아요. X 눌러서 닫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 문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아래쪽을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누릅니다. 그럼 전체 음영이 졌죠? 자, 지우지 않고 바로 써도 된다.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직접 써보니 라고 해서 점점점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글자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줄이는 방법은 모서리를 꾹 눌러서 안쪽으로 밀면 크기가 줄어든다. 그리고 2줄에서 1줄로 바꾸고 싶을 때는 자, 오른쪽 여기 긴 막대기를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얘가 1줄이 된다. 자, 그리고 내가 갖고 여기다가 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글꼴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없어요. 이것저것 해 보시면 됩니다. 캡처가 됐네요. 잠시만요. 자, 저는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X. 자,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분을 선택을 해서 지운 다음에 저는 이번에는 여기다가 여자분을 한번 이미지 사진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미지 사진을 불러올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새롭게 뭔가 내가 추가하기 위해서는 왼쪽 하단에 더하기, 보라색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면 된다. 그런데 나는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요소에서 사람을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오면 된다. 그럼 요소 가운데 제가 아까 해보니까 비즈니스 우먼이라고 하면 배경 제거된 여자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제가 우먼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돋보기를 클릭. 그리고 그래픽 말고 우리 사진에서 가지고 올 거잖아요. 실사 사진. 그러니까 사진 가운데 모두 보기를 클릭. 그리고 이제는 배경 제거된, 그러니까 배경이 까만 여자분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삭제했던 여자분이 여기 보여지게 되죠. 여기
여자분을 한번 제가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 그랬더니 배경 제거된 여자분의 이미지만 눕기따기가 돼서 여기다가 쏙 넣을 수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제목에는 아까 그 남자분 그 표정과 이런 게 더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여자분을 공중에 뜨지 않게 여기다 탁 갖다 넣어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 위에 만들어질 썸네일이 뚝딱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 한 페이지죠. 그럼 이거는 그냥 저장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자, 아래쪽 화살표 모양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미지로 저장해서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캔바는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갤러리에 가서 저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갤러리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마트폰 맨 아래쪽에 동그라미 모양 홈 버튼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갤러리를 눌러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갤러리를 눌러서 갔더니 여기 이건 제가 아까 잘못 눌려가지고 캡처가 된 거니까 이건 지울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만들었던 우리 대문 그리고 자, 두 번째 만들었던 썸네일 자, 두 개 다 잘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작업할 거는 뭐냐? 자, 우리 이제 내 채널 가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각자. 네, 유튜브 한번 들어가 주세요. 네, 유튜브. 유튜브 들어가시게 되면 오른쪽 위에 내 프로필이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채널을 한번 눌러봅니다. 내 채널. 지금 저는 저번에 이제 만들어 놨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지만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럴 때는 자, 오른쪽에 연필. 연필은 뭐다? 편집할 수 있는 도구다. 자, 편집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여기 카메라가 아까 두 개 있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동그라미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 프로필을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갤러리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그냥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문 바꿔야 되죠. 그러면 오른쪽 위에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자, 내 사진에서 선택. 지금 사진 찍기가 아니라 내 사진에서 선택. 그럼 갤러리로 지금 연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썸네일 대문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크기마다 보여지는 게 다른데 여기 모든 기기 제일 중간에 있는 직사각형 안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를 넣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얘를 자, 여기다 끌어당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넣고요. 손가락,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활용을 해서 자, 얘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오므려서 줄여주신 다음에 내가 보였으면 하는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는 남자분이 아예 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할까요? 남자분이 아예 안 보여요. 그럼 나중에 수정을 할 때 남자분을 최대한 여기 붙여놓고 글씨를 작게 하면 살짝이나마 남자분이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시고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더니 여기서 잘렸네? 그러면 글씨를 좀 작게 하고 나는 여기쯤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남자분을 조금 당겨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오른쪽 위에 저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리면 자, 이런 식으로 내 지금 간판 대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하실 거는 내 이름을 쓰고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는지 여기 연필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가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저장.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름을 변경하면 유튜브에만 반영됩니다. 이름을 14일 이내에 2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확인하시고 저장. 그리고 새롭게 생긴 기능이 있어요. 여기 핸들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 핸들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나의 고유 아이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스타그램 지금 선생님들 각자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가 분명히 있죠. 저는 예를 들어서 유킹쌤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핸들, 그러니까 고유 아이디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딱 보면 스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르고 싶어지는 그런 그 아이디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변경을 하면 더 좋은 건 뭐냐? 우리가 항상 링크라는 거는 많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튜브가 들어간 채널에 내가 원하는 아이디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이거를 딱 공유를 하게 되면 내 고유 아이디로 링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핸들 옆에 여기 연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저는 여기다가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닉네임을 한번 여기다가 아이디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언더바를 썼는데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거는요. 자, 이미 사용 중이래요. 그럼 저는 지금 안 되죠. 그러면 언더바 여기 언더바 또는 여기 하이픈 해서 중간에 이거 선도 넣으실 수 있고요. 마침표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언더바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언더바를 쓰지 않으면 이가 띄어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띄어쓰기 개념으로 언더바 쓰고 저는 그냥 79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핸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문구가 보이죠. 제가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 그러면 자, 채널 한번 보세요. 바로 채널에도 제가 만든 아이디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거 유킹쌤의 유튜브 채널이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를 쓸 때는 항상 동일한 아이디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동일한 아이디를 썼을 때 사람들이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써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내 채널도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공유를 하면 내 채널인지 누군가가 쉽게 빨리 파악할 수 있다라고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란도 연필 버튼을 눌러서 그냥 설명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천자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니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써주시면 돼요. 자, 저장 버튼이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면 된다. 왼쪽 위에 이전 버튼 눌러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가려져서 안 보였지만 예쁘게 대문도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핸들. 아까 스팸처럼 보였던 핸들도 내가 원하는 아이디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올릴 때는 아래쪽에 우리 더하기, 동그라미 안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 업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 만들어졌던 이거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 자, 이렇게 영상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목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제 시스템, 뭐 간편 모바일 결제. 어떻게 검색을 할지 모르니까 간편 모바일 결제 시스템 더한 페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좀 길어가지고 쇼츠로 분류가 안 됐네요. 만약에 쇼츠로 분류가 되면 우리가 썸네일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제목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리가 설명 추가란을 눌러주시면 여기에다가 샵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해시태그. 자, 또 길게 써주셔도 되고요. 자, 더함 페이, 더함 이노베이션. 자, 또는 플랫폼 이렇게 쓰셔도 되죠. 자, 그리고 저장 버튼이 없으면 왼쪽 위에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시면 설명란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손 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자, 다음 버튼 한번 눌러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아동용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여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동영상 업로드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게 업로드 돼야 저희가 썸네일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은요, 녹화본을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0분이라. 자, 제가 다시 오른쪽 위에, 흰색으로 했더니 또 안 보이네요. 오른쪽 위에 내 채널을 누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영상이 업로드가 됐어요. 그러면 썸네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른쪽 위에 내 채널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럴 때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눌러줍니다. 지금 저는 열개라고 바뀌었는데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아마 설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설치 해주시고 저는 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열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좀 처음 보는 화면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대시보드 옆에 아래쪽에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컨텐츠는 뭐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올렸던 이런 영상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지금 제가 2번 올렸던 거는 지금 대기 상태죠. 지금 까만 상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테스트가 안 되고 기존에 올렸던 영상을 제가 한번 살짝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연필 버튼이라고 했어요. 편집할 때 오른쪽 위에 연필 버튼 클릭. 그리고 왼쪽 위에 또 연필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이 보이는데 이거는 뭐냐? 맞춤 썸네일 외에 나머지 지금 3개 이미지는요.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보여주는 썸네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3개의 이미지를 보여줄 테니 여기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라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만들었고 내가 원하는 썸네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들었던 썸네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요. 왼쪽에 지금 회색 모양으로 된 곳 있죠. 여기를 한번 뻥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만 작업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이런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은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그 대신 주의해야 될 점은 저는 아까 여러 개의 계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 계정에서는 이 맞춤 썸네일을 뻥 뚫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활성화돼서 내가 원하는 만들었던 썸네일을 가지고 와도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그 계정은요. 이 맞춤 썸네일이 뚫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만 내가 맞춤 썸네일을 뻥 뚫어서 내가 원하는 썸네일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한번 눌러봅니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여기를 한번 뻥 뚫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자세히 알아보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으로 바뀌시는데 여기서 반드시 내 계정을요, 인증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계정 인증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저처럼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잠깐만 제가 가지고 온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거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로 받기를 반드시 체크를 하신 다음에 국가 선택은 대한민국. 자, 확인하시고 내가 코드 받을 번호, 내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010 땡땡땡땡땡땡 그리고 반드시 코드 받기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코드 받기를 누르게 되면 알림이 오게 되는데 숫자 6자리가 올 거예요. 그러면 자, 번호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자, 6자리 인증 코드 번호를 입력 후 제출을 눌러주셔야 돼요. 제출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확인됐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가 뻥 뚫리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문자 받기로 한번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국가 선택 그리고 내 스마트폰 핸드폰 번호 입력 후 코드 받기를 눌러주시면 알림이 오죠. 6자리가 입력 후 제출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확인됐습니다 라고 해서 인증되었다라는 문구가 보이시면 끝난 거예요. 자.